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제가 뭐지? 명제가 뭐지? 안녕? 거기 적혀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이제 걔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는 4의 약수이다. 또는 이제 2 더하기 3은 7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명제라고 부르지 않지. 오케이?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초보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로 실수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거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고? 참이고, 우리 보통 참을 t라고 많이 쓰니까 거짓은 이제 f라고 이렇게 쓰겠지. 어쨌든 이 둘 다 참과 거짓을 이렇게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오케이? 괜찮니? 자, 봅시다. 약간 오케이. 봅시다. 우리가 근데 이제 명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포지션이라고 하거든.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니셜이 뭐야 지금? P지 P.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제를 쓸 때 이제 이렇게 P라고 쓰거나 혹은 P가 이미 사용되었다면 이제 Q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이제 이 T, F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부르거든. 진리값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쓰진 않는 용어인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대화의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 P라는 명제는 지금 참인 거고 Q라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근데 이 명제는 진리값을 하나만 가집니다. 즉 진리값은 참과 거짓 두 가지가 있고 이 한 명제가 참이라면 거짓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이제 부정할 건데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서술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꾸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부정을 이제 not P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때 이제 2는 그대로 두고 4의도 그대로 두고 약수도 그대로 두는데 뭐만 이다만 뭐로 바꾸는 거야? 아니다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ot Q는 2 더하기 3은 7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저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바뀌더라? 진리값이 바뀌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지?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소한 얘기로 우리가 부정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는 처음 주어진 명제와 진리값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면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데 걔를 다시 부정했잖아, 맞지? 그럼 참이 되겠네. 그래서 진리값이 같다는 의미의 이런 표시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명제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뭐 이제 혹시나 뭐 쌤은 키가 크다 이런 거에 뭐 참는 거지. 왜 하지 않겠지? 이렇게 선지 뭐 나는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건 참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가? 어쨌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냐? 사실 명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조건. 자, 조건은 뭐지? 조건은 이제 변수가 식에 포함되어 있고 미지수든 변수든 어쨌든 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때 이제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또는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지. x는 4의 약수이다. 자, 이 친구는 참이야, 거짓이야? 판단할 수가 없다, 맞지? 근데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2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건 참이 되는 거잖아.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저 명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px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변수가 이 조건에서 변수가 x라는 게 너무 명확하면 굳이 x를 안 써도 괜찮은 거지. 그 다음에 뭐 x 더하기 3은 5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것도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되고 우리는 얘를 이제 q라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의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값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제 전체 집합에서만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이렇게 세 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되게 만드는 미지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 집합의 원소는 지금 누가 되어야 되는 거지? 1, 2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논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사도세움 4의 약수인데 안 돼. 전체 집합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는 경우가 내신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진 않아. 이 친구의 진리 집합은 라지 Q라고 쓸 거고 어떻게 되지? 1밖에 없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우리는 지금 조건이 뭔지 그리고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진리 집합에 대한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not P라고 쓰게 되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지? 여기서는 3만 이야기하는 거겠지. 근데 이 3이라는 걸 잘 봤더니 이 P라는 것의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인 거잖아, 맞지? 같은 방식으로 not Q라고 쓰게 되면 x 더하기 3이 5보다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건 같다. 우리가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집합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Q여가 될 거고 Q여라는 친구는 2,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버렸군요. 자, 그 정의 그러니까 51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정의 증명 정리는 그냥 어쩔 수 없으면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외우십시오. 특히 정의 같은 경우는. 서영아, 정삼각형의 정의가 뭘까? 그러면은 둘이라고 세 걸고 거기까지 해야 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정의야. 세 내각의 크게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의 성질이야. 누가 정해요? 몰라. 이미 정해놨어. 누가.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청 독특한 것들은 어차피 안 나오거든. 이거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몇 번에 나올 것 같아? 앞 페이지에 나오겠지.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쌤도 막 이상한 거 물으면 모를 수도 있어. 사실. 이상한 정의를 물으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면 문제집에 나오는 거 정도만 알면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증명이라는 건 뭐야? 그냥 참임을 보이는 거야. 명제가 참일 때 그게 참이라는 걸 보이는 거야. 물론 거짓임을 보인다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건 발레 하나만 들면 해결이 되긴 해서 보통은 좀 이제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리는 뭐지?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 좀 중요한 거.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정말 드문드문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에 대한 얘기까지 있고 생략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다는 했군요. 그 다음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한 번에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 책이 시너지가 어쨌든 이제 개념사가 아니고 문제집이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개념들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좀 더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는과 그리고인데 수학에서 접속사는 맞나? 연결사인가? 어쨌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제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결국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때는 진리집합이 중요하긴 해서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뭐로 약속할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이란 말 자체가 애초에 어디에서 들은 말이지 이전에? 물론 이제 일상에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수학 용어로서의 조건을 얘기한 거야. 방금 지우가 잘 이야기했는데 뭐 말했지 지우가? 집합. 나 들었지.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따시게요. 저 사람 귀가 이상한가 이런 표정을 봤어 지금. 이야, 알았지. 듣고 이제 지금 확인차한 거야.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에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 맞지? 근데 그 조건 자리에 우리가 뭐 또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즉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지? 합집합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이제 라지 P, 그러니까 진리집합 P, 진리집합 Q로 합집합 Q로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P 또는 Q를 이제 진리집합을 P 합 Q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같은 방식으로 P 그리고 Q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P 합 Q라고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 P 교우 Q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괜찮니?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부정할 거거든. P 또는 Q를 부정할 거야.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P 합집합 Q라고. 근데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서 부정을 하게 되면 진리집합이 뭐로 바뀌었지? 여집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집합을 쓰게 되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으로 이제 적절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친구랑 이제 똑같은 식의 드모르간에 의해서 P여 교 Q여가 되지. 그러면 교라는 말은 그리고의 진리집합이네. P여라는 말은 not P의 진리집합이네. 그리고 Q여라는 말은 not Q의 진리집합이란 말이야. 즉 이게 동등한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둘도 동등한 의미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P 또는 Q를 부정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각각을 부정하면서 또는 그리고를 바꾸면 되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이제 not P 그리고 Q를 하게 되면 얘도 같은 방식으로 진리집합 쓰고 여집합 씌우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쓰고 결국 얘가 갖게 되기를 not P 또는 not Q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거기 1001번 잠깐 볼래? 1001번.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0일. 자, 이거는 뭔 말이지? 이제 얘가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각각이 무조건 0이라는 얘기잖아. 각각이 0이라는 말은 A랑 B랑 같고 이고 B랑 C랑 같고 이거는 뭐 그리고랑 똑같은 말이야. C랑 A랑 같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간단히 쓰기를 보통 이제 A는 B는 C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야. 자, 어쨌든 근데 이 친구를 부정하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라고 합니다. 얘를 부정하게 되면 A는 또는 B는 C 또는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동등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5번이 이제 똑같은 의미가 되겠다, 맞지? 나머지 선지들에 대해서는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건 그냥 진짜 사소한 얘기인데 너무 헷갈릴 것 같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 마음이 좀 불편하네. 똑같은 의미야.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이거를 보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이게 이제 약간 과조건 중복되는 표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A랑 B랑 C랑 다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수학에서는 관계라는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에 얘를 빼는 게 더 좋은 표현이거든, 사실 수학적으로는.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안 빼는데 수학적으로는 더 좋은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랑 이 전체랑 어차피 같았다면 요것만 부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예전에 그 잠실 쪽에서 어떤 학교가 이제 선지에 이거 두 개 다 내놓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꽤 크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교과서 저자한테까지 막 메일을 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그 쌤이
전설 같죠.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 그 시험에서 아마 이게 답이었을 거예요. 이걸 안 냈으면 괜찮은데 맞지? 안 냈으면 괜찮은데 둘 다 내가지고 좀 곤란했었어. 어쨌든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여지가 없게 줄 겁니다, 맞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고 일단 이 표현 다 괜찮은 부정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거.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다른 제목은 뭐야? 다른 제목 명제는 아직 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건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맞지? 근데 이제 조건을 어떤 일정한 약속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면 참고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부르겠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P이면 Q이다라고 읽는 거지. Q이다라고 읽는 겁니다. 얘가 참고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X가 2의 약수이면 X는 3의 약수이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인 거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인 거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인 거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P면 Q이다 골로 조건이 결합된 거야. 그러면 위에 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밑에 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맞지? 오케이.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니까 수학적 사고가 갖춰진 100명이니까 그냥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학적 사고가 갖춰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은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걸 원하잖아, 사실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이라고 느낀 이유는 2의 약수가 되는 수는 누가 있어? 1과 2가 있지. 근데 그 1을 여기다 넣어도 이 문장에 넣어도 이게 참이 되고 2를 넣어도 참이 되니까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느낀 거거든, 사실. 근데 여기는 1을 넣으면 괜찮은데 2는 성립하지 않아서 거짓이라고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 얘를 P라고 쓰고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 P의 진립합은 1, 2가 될 거야. 맞지? 조건 Q의 진립합은 1, 2, 4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있던 이 1, 2가 1, 2, 4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이라고 느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하겠다는 거지. 이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말은 이 조건 P의 진립합 라지 P, 조건 Q의 진립합 라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이라고 이제 뭐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정하겠다는 거야. 정의하는 거지 말거든.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이게 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여기는 진립합이 1, 3이고 여기는 1, 2인데 그럼 이게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걸 거짓이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1은 있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우리가 참이 되는 상황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경우에 참이 될 때 우리는 참이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일 때는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서. 근데 사실 아까 1은 된다며. 포함되지 않게 만든 실제적인 원소는 누구야? 2자를 맞지. 우린 이 2를 뭐라고 불러? 소영은 뭐라고 불러? 발레라고.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P를 가리켜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Q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즉 우리는 참이라고 판단할 때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포함될 때 참이라고 느낄 거야. 예외 없이 P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거짓이 될 때는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만 사실은 P의 원소 중에 Q에 속하지 않는 애가 그냥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려도 당연히 거짓이겠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거짓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원소, 여기에 속하는 원소,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발레 거기에 있는 원소들을 발레라고 부르겠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발레라는 건 어느 집합의 원소인가요? 원소라고 해야 돼. 발레라는 건 어느 집합의 원소야? P, 차, Q의 원소인 거지. 맞지? 저기에 속하는 애들이 이제 발레가 돼. 문제에서 질집합 주고 나서 발레가 속하는 건 어디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 P이면 Q에다가 거짓일 때 이 친구의 발레가 속하는 자리는 어디냐라고 물으면 뭐를? 이 가정의 질집합에서 결론의 질집합을 뺀 게 발레를 가지는 장소거든. 여기 가정의 질집합은 뭐야? P여가 되겠지. 맞지? 결론의 질집합은 뭐야? Q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뺀 게 이게 속하는 자리. 이 집합에 누가 속한다고? 발레가 속한다고. 물론 벤다는 그래서 확인해도 괜찮아. 근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괜찮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그걸 하나 빼먹었군요. 거기 보면 이제 53페이지 보면 첫 번째 참고가 그 x가 자연수일 때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맞지? 명제에서 그게 이제 전제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전제는 전체 집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값이야, 기본값. 자, 이게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1023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푼 사람 1034도 한번 해 보십시오. 잘 풀었어. 1023번은 답이 이겁니다. 이거 4 이상 5 미만. 이거는 잘 풀었니? 잘 풀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ot Q이면 P에다가 거짓이 된다는 말은 이 친구의 원소 중에, 즉 이 범위 중에 어디에 P에 속하지 않는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무조건 저 노란색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누가 문제야? 이 A보다 크다 중에 저기 P에 안 속하는 저 노란색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사실은 A가 여기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져도.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여기 뭐 3, 4, 5가 안 들어가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안 들어가는 양의 정수는 누구밖에 없대? 5밖에 없대. 그러니까 5만 Q에는 들어가는데 P에는 안 들어가. 나 Q에는 들어가는데 P에는 안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수직선을 조금 자세히 그려보게 되면 여기 이제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P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5라는 놈이 요 5라는 놈이 납Q에는 들어있는데 P에는 안 들어있는 원소가 되고 싶은 거야. 저 5라는 양의 정수만, 5라는 자연수만. 그럼 이제 A가 어디 있어야 돼? A가 여기 딱 있으면, 여기 A가 딱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주황색에는 5가 들어가잖아, 맞지? 근데 노란색에는 5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A는 이제 저기가 빈칸이라서 빵구멍 뚫려 있는 거라서 A가 5가 되면 낙Q한테도 5가 안 들어가 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5가 되면 안 되고 4가 되면 어떨까? 4가 되면 어차피 4가 낙Q한테 추가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낙Q에는 들어있지만 P에는 안 들어있는 자연수는 5만 있게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4가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음. 1034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약간 이제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이거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된다. 그럼 이제 여기 4가 이렇게 있으면 P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Q가 P를 포함하려면은 Q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야지만 이렇게 그려서 이제 Q가 P를 포함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게 되면 5-A가 4보다 작다가 나와서 같아도 괜찮나 들어보니까? 같아도 괜찮겠네, 맞지? 그래도 포함된 건 맞춰서 그러니까 이걸 풀게 되면 A가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버리지, 맞지? 그래서 A가 양수를 확인해야 R을 편하게 풀 수 있어. 이 문제는 문제 푸는 순서가 이런 문제가 보는 것에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A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좀 더 간단한 조건을 처리하고 나면 A의 부호가 먼저 처리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A가 1보다 큰 같다를 처리하고 나면 이제 R을 풀 수 있잖아, 맞지? R은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크다가 될 거라. 그러면 이제 R이 Q를 포함하려면 R이 더 커야 되잖아, 맞지?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이제 R이 저기 Q랑 P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또 관계를 찾게 되면 이렇게 관계를 얻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2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친 범위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값의 범위가 될 겁니다. 괜찮니? 순서만 잘 지켜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겠군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이제 모든과 어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과 어떤. 설마 정신이 살아있니? 좀 졸려 보이는데? 졸린 건 맞지? 줄까 이거? 괜찮아? 괜찮아. 자, 버텨주십시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단원 제목은 명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 첫 번째가 뭐였지? P면 Q에다 했어, 맞지? 명제 두 개를 이면 이다로 결합했더니 뭘 할 수 있었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명제가 된 거거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모든
혹은 어떤과 같은 이제 이 표현과 조건을 결합시키게 되면 우리가 얘도 참과 거짓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 이것도 명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u가 1, 2, 3, 4, 5가 있다고 하자. 1, 2, 3, 4, 5.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라고 쓰자. 네 번째로 어떤 x에 대해서 이대로 씁시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자. 자, 그럼 봅시다. 이 각각의 문장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어? 지우야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x라고 할 때는 x를 어디서만 골라야 돼? 여기서만 골라야 되잖아. 여기 1 넣으면 성립해 안 해? 2 넣으면 다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x에서 저 조건이 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본다는 거지. 괜찮니? 서영아, 두 번째 건 어때? 왜 안 되지? 1 때문에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저걸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서영아 물어도 돼? 네. 세 번째 건.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어떤이라는 수학적 이 말의 수학적 의미가 뭐지? 지연아. 어떤이라는 말의 수학적 의미가 뭐지? 뭐 수학적 의미가 어떤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와닿는 표현을 바꾸는 표현이 있잖아. 쌤이 한 게 그게. 지우나 서영이나 기억나니? 말하면 바로 알 건데. 약간 썼어. 너희 근데 진짜 중국어사 싫어하고 나서 많이 까먹었구나. 존재한다, 존재. 기억나? 서영아 기억나니? 안 나니? 네. 자, 이게 우리가 모든이라는 것을 이제 기호로 쓸 때 수학 기호가 공식적인 수학 기호야. 이거야, 이거. 저건 뭘 쓴 것 같아? 모든이 영어로 뭐지? all에서 이니셜 따서 A 뒤집은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어떤은 사실 영어로는 썸이잖아, 맞지? 근데 기호는 이거야, 기호는 이거. 왜 저걸 썼을까? 존재한다가 영어로 exist라서. 그래서 이를 쓰는 거야. 그만큼 이제 저 단어의 실제 의미는 저기 존재한다에 달려있어. 여튼. 자, 그러면 이제 4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이라고 느끼는 거야. 혹은 참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때? 저기 있는 거 어떤 거 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만드는 게 있어, 없어? 그럼 하나도 없는 거잖아. 존재하지 않아 버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F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 판단하는 것을 일반에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판단을 하게 만들고 싶잖아, 맞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이럴 때 참이라고, 이럴 때 거짓이라고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조건을 내가 편의상 PX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그냥 다 조건 P라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의 지리 집합, 요 친구의 지리 집합과 저 전체 집합이 같으면,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 친구는 애초에 뭐로 세팅되어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즉 이 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 여기에 속하는 애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P인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P는 U보다 클 수는 없는 상태인 거지,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P와 전체 집합이 같을 때 우리는 저걸 참이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야, 얘는? 예외가 있어서. 즉 이 친구를 참이되게 만드는 것 중에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 다 모은 게 이 P가 될 건데, 그 P가 전체 집합과 같지 않아서, 즉 빠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이걸 참이되게 만드는 이 친구에 속하는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P인데,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거든. 결국 이 친구가 뭐가 아니기만 하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참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공집합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이 친구는 거짓이라고 되는 거지. 사실 이거 말고 쌤이 그 옆에 이제 옆에다가 이제 빨간색 박스로 써놓은 설명이 하나 더 있거든. 그거는 뭐랄까 너희들이 이 모든 어떤을 진짜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쌤이 조금 더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저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교사님 지도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는 얘기라서 굳이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괜찮?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부정.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으로 이제 결합된 이제 명제의 부정을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알아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모든 더하기 px를 부정하라고 하게 되면 나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구지? 우리 성윤 씨한테 뭔 말 보여주시죠. 이 근데 해결아 수현이는 오늘 그냥 밑에서 한다고 했거든. 해결아 누구지? 저 정민이 왔다 갔어. 정민이 오늘 오후 일정이 있다고 했어. 누구지? 과잉이 누구지? 아 걔는 명제를 밑에라도 왔어야 되나? 자 여튼 자 일단 합시다. 어떤 더하기 우리가 not px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쌤이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된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마찬가지로 어떤 더하기 px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를 우리가 이제 모든 더하기 not px로 쓸 수 있습니다. 쌤이 거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 그게 어디 있냐면 54페이지 밑에 보면 참고가 두 가지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더하기 이제 px가 주어졌을 때 부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두 가지거든. 그래서 일단 밑에 설명이 조금 더 쉬워서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합시다.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우리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때 우리가 이 명제에서 부정은 사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진리값이 바뀌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이 약간 여집합 관계여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되는 상황과 이 친구의 부정이 참이되는 상황이 서로 여집합 관계여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이 사람의 성별로 가능한 조합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를 참이되게 만드는 상황은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첫 번째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부정은 부정이 참이되게 만드는 상황은 요거 나머지 세 가지야. 그러면 내가 문장을 어떻게 써야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참이될 수 있을까라는 거야. 얘의 부정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 모두 여자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아니다, 즉 여자이다. 즉 이 친구를 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잖아, 맞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여자에다가 바로 이 친구의 이 명제의 이제 부정으로 적절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이 남자라는 이 조건을 이제 부정해서 여자이다로 바꾸었으니까 이제 이 진리집합 관계가 서로 여집합 관계가 되더라. 즉 부정으로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더하기 px가 주어지면 걔를 부정하고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상하게 어쨌든 모든을 어떤을 바꾸고 이제 부정하면 되고, 어떤 더하기 px가 주어지면 어떤을 모든을 바꾸고 이제 부정하면 이제 조건을 부정하면 되더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또 한 파트 더 끝났군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이제 명제라서 원래 명제가 만약 이 명제가 참이었다면 이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진리값은 부정하면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상황, 이 노란색 상황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라면 얘가 참이었다면 얘는 거짓이 될 거고,
얘가 거짓이었다면 얘는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자 그러면 1045번과 1047번 그리고 1054, 55 많군요. 풀어봅시다. 다시 1045부터 1040 그리고 1047 그리고 1054는 사실은 덜 중요하긴 한데 그거 합시다. 1054, 1050 1045분 풀었니? 풀었어? 이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 사실은. 자 일단 이게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부정이 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는 그냥 부정을 구해서 걔가 참이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다보다 아니다를 싫어해. 이다가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냐면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부정이 참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하면 뭐가 바뀐다 무조건? 진리의 값이 바뀐다. 그러니까 부정해서 참이 되었다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뭐였다는 얘기야? 거짓이었다는 얘기야. 괜찮니? 아 그러면 이제 모든 x 그러니까 정규고에서 내가 이 친구의 u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u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이제 그 x가 가지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를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상황은 뭐로만 이루어진 거야? 3과 4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x라는 집합은 3과 4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3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4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빼고 나면 사실은 저 명제를 거짓이 되게 만들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3과 4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다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6제곱 개가 있는 거지, 맞지? 그 중에서 3과 4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3만 있거나 4만 있거나 3과 4가 있거나. 그래서 총 3가지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게 공집합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개 더 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소희가 이해하고 있니? 쌤은 어렵다고 생각해. 문제가 매우. 지연이 이해했니?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참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을 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7x r이 12가 0이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x는 3이 아니거나 아니고 이제 4가 아니거든. 3과 4가 모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x의 원소 중에 3도 아니고 4도 아닌 수가 존재한다. 괜찮아? 보통은 그냥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되어도 괜찮은데 많아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은 몇 개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있다까지만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3도 아니고 4도 아닌 원소가 있다야. 그럼 그게 3도 아니고 4도 아닌 원소 1, 2, 5 이게 모두 있어도 괜찮은 거지.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3도 아니고 4도 아닌 거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3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4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3과 4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잖아. 그 부분집합에는. 그 집합에는 맞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하여튼 뭐 이거는 쌤이 봤을 때 이렇게 논리적 판단을 이렇게 딱 해나가는 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하십시오. 1047번은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아마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한 것 같아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문의 맨 마지막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지 않았지? 수학에서 이런 표현 잘 쓸까 잘 안 쓸까? 거의 안 쓰거든. 수학은 답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예외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됩니다. 자, 가 문장은 무슨 뜻이지? 가 문장은 C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결국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거든. 근데 C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쯤 될까? 사실은 좀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C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맞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어도 괜찮거든. 뿐만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이 모든 경우에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라라는 뜻이라서 약간 불편해.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다 그려놓은 것보다는 C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정도로 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부분집합이 아니다. 자,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XA에 대해서 모든 X에 속하는 A에 대해서 B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일까? 요거는 좀 더 깔끔한데 이건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 쏟아 이런 얘기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 A의 원소가 B에 하나도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나조건은 조금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 1, 2, 3, 4, 5번 중에서 나를 만족하는 걸 먼저 찾아. 나를 만족하는 거. 1번 만족하니? 아니 나를 만족하는 거. 안 되지.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은 건 4번, 5번밖에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뭘 찾는다고? C가 A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 거를 찾으니까 뭐밖에 없어. 답이 4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벤다는 건 사실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은 거, 사실 선지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건 4번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독특한 문제. (1054는) 쌤이 아까 1045를 해석할 때 썼던 방법을 한 번 더 써봤으면 해서 고른 문제입니다. 지연이는 이 문제 다 풀려있지? 안 풀려있어? 너 안 왔나? 너 목요일에? 왔었는데? 그때 졸았어? 이거 오길 잘했다 맞지? 자, 근데 그날 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맞지?
자, 부정이 거짓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냥 원래 명제가 참이란 얘기지 만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란 얘기.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게 뭐? 0 이하인 부분이 존재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럼 2차 함수와 x초 유치원이 총 3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수 있겠지. 이 3개의 그래프 중에서 0 이하인 부분이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 친구 여기 0인 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0 이하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 거야. 그때 이 그래프는 판별식이 음수가 될 거고 이 친구는 판별식이 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판별식이 양수가 될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모든 더하기 px가 참이 되기 위한 상황이 뭐였지? 이거 뭐였지? 이거였잖아, 맞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근데 쌤이 저거 하면서 이 p는 어떤 p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그냥 아무거나 이 p가 아니고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p도 아니야. 이거의 부분 집합이면서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걸로 이루어진 집합이 p야. 애초에.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 모든 x에서 이게 참이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거. 이게 지금 누구 자리지? 이게 요 px 자리잖아, 맞지? 요 px가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면서 얘랑 같아져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야. 왜? 전체 집합이라는 건 그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괜찮아? 여기가 좀 섬세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0과 1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이 범위가 뭐가 된 거야 지금? 전체 집합이 된 거야. 그리고 이걸 참이 되게 만드는 x가 이거 중에서 전부 다여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야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겹치는 범위가 실제 p가 되는 거고 그게 전부 다가 되는 거야. 괜찮지? 우리는 저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거든. 그 밖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야. 지금 잘 이해하고 있니? 좀 섬세해 여기는. 그래서 쌤이 아까 그 말을 한 거야.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체 입법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연이도 괜찮아?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어 진짜.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알아 정확히는? 쌤이 설명하는 게 어려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말을 예쁘게 하기가 어려워.
문제 풀라고 대충 풀면 되거든. 선생님이 이미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 어쨌든 또 봅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 이제? 저 말은 무슨 뜻이 될까? 얘는 뭐였지? 이게 참이되는 우리 어떤 더하기 px가 참이되는 상황이 뭐였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얘가 참이되는 상황. 쌤이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썼잖아, 맞지? 여기는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아까 여기 썼었는데 여기 다 치우긴 했지만 기억나니? 쌤이 동그라미 얘를 4개 들었잖아.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모든 x, u에 속하는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 이렇게 썼잖아, 맞지? 그거 하면서 어떤 이 참이 되기 위한 상황을 썼었는데 오른쪽에 그때 쓰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 서영이가 약간 상태가 안 좋게 됐었어. 자, 어쨌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인 거야. 왜? 어떤 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뭐 존재한다라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P도 무슨 P라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의 P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 집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야? 0부터 1까지만 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풀면 똑같이 이거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범위가 이거랑 겹치는 범위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범위가 누가 된다고? P가 된다고. 맞지? 그리고 그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겹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여기서 센스를 조금만 발휘하자. 이 친구의 구간의 크기가 얼마야? 범위의 크기. 2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무조건 2 나오잖아. 그럼 얘가 길어, 얘가 길어. 얘가 더 길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겹치는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쭉 이동하면서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까지 되겠지. 물론 다 포함해도 돼, 안 돼?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다 되는 것도 포함하는 거잖아, 맞지? 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 상황인 거야. 다 공집합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시작은 어디야? 여기 오른쪽 경계가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왼쪽 경계가 a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a 더하기 1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지? a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위에 거는 이제 겹쳐져도 괜찮아서 그래서 등호가 생길 거고 밑에 거는 겹치면 안 돼서 등호가 안 생길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걸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답이 될 거고 이 친구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056번은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엄청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꽤 불편한 문제라서 논리를 채울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